네, 안녕하세요. 우현TV의 우혜원입니다. 오늘은 이 마인드셋이라는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저의 삶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켜주는 그 시발점이 된 책이 바로 이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이 책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저에 대한 생각을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은 이 캐롤 드웨기라는 작가분이 작성을 해주셨는데, 보시는 것처럼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님이신데 전 세계적으로 석학이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40년간의 연구 결과를 책으로 낸 게 바로 이 마인드셋이라는 책이고요. 뭐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의 차이가 우리 성공 가능성에서 아주 큰 차이를 보인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책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지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 지능은 아주 근본적인 것이어서 변하기 어렵다. 또는 새로운 뭔가를 배울 수는 있지만 지능은 완전히 변화시킬 수는 없다. 지능 수준에 관계없이 언제든 상당한 발전이 가능하다. 언제나 내 지능 수준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1, 2, 3, 4번 중에 여러분들은 몇 번에 조금 더 마음이 가시나요? 보시는 것처럼 1번하고 2번은요, 고정 마인드셋에 조금 더 가까운 생각이고요. 3번, 4번은요, 성장 마인드셋에 좀 더 가까운 생각입니다. 자, 다음은 개성과 인성에 관련된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나는 특정 부류의 사람이고 다른 부류의 사람으로 변하기 어렵다. 그리고 2번은 내가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지 언제든 변할 수 있다. 3번, 나는 다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 4번, 나는 언제든지 내 안에 아주 근본적인 부분조차 변화시킬 수 있다. 여러분들 몇 번에 조금 더 공감이 가시나요? 개성과 인성의 부분에서는 1번하고 3번은 고정 마인드셋에 조금 더 가까운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2번하고 4번은 성장 마인드셋에 좀 더 가까운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내가 지능적인 부분에서는 성장 마인드셋을 갖고 있지만 개성과 인성에서는 고정 마인드셋의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둘 다 고정이거나 아니면 둘 다 성장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떤 게 뭐 좋냐 나쁘냐 라기보다는 이렇게 사람들은 각각 어떤 분야에 따라서 다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이 마인드셋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어떤 관점을 택하느냐가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은 내가 어떤 관점을 살아가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내 삶이 만들어지고 그 삶이 내가 되고 싶은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가는지 아니면 반대로 다른 방향으로 가서 결국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인생을 이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어떤 마인드셋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지속적으로 변화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들도 있죠. 매일매일매일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이상의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이 모인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선택들은 도대체 어떻게 나올까요? 바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이런 선택들이 다양하게 나눠지고 그로 인해서 삶이 결정이 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고정 마인드셋, 성장 마인드셋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 고정 마인드셋은 능력이 고정돼 있다라고 믿는 것이고요. 성장 마인드셋은 언제든지 능력은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정 마인드셋 같은 경우는요, 재능과 능력은 불변하고 고정되어 있다라고 믿고요. 성장 마인드셋은요, 누구나 자신의 재능을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믿게 되는 것인데요. 고정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스스로를 계속해서 증명해 보일 것을 요구를 합니다. 왜냐면 재능과 능력이 고정이 돼 있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한번 제대로 보이지 못하면 내 능력과 내 재능이 부족한 것으로 아예 고정이 돼버리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완벽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좀 두려움을 느끼거나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생을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계속 소비적인 목표에 매달린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을 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지속적으로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막 이렇게 머릿속에 싸매가지고 힘들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대부분 이 고정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상황이 평가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것이 이 고정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성장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현재 가진 자질이 내 성장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왜? 내가 지금부터 이 출발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부터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정말 능력이 없고 재능이 없다고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 전략, 그 다음에 타인의 도움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내 자질을 기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과에 관계없이 이 자신을 새로운 경험에 이렇게 내던지고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장 마인드셋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고 나를 내던지는 거에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왜냐면 그곳에서 내가 바닥이더라도 관계없이 그로부터 지속적으로 나를 성장시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어떻게 잘 버틸 수 있을까요? 역시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내 미래의 모습도 지금과 같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틸 수 있고 열정으로 그 노력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이 성장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우리 4살 아이들에게 이 퍼즐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평소에 넌 정말 똑똑하네 라고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항상 성공을 해야 되는 아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우리 노력을 칭찬받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같은 퍼즐을 줬을 때 왜 이거를 내가 또 풀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똑똑하다는 말을 들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이미 풀어본 퍼즐을 지속적으로 내가 계속 맞추게 되면서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계속 똑똑하다, 야, 너 정말 잘한다 라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계속 이미 풀어본 퍼즐, 쉬운 퍼즐을 선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내가 평소에 노력을 많이 칭찬을 받고 했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왜 재미없는 걸 또 하지? 내가 새로운 거, 더 어려운 거에 도전하는 게 훨씬 즐겁지 않은가?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퍼즐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존심을 세워주는 사람과 나를 더 성장하게끔 해주는 사람, 이 둘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하고 더 어울리길 원하시나요? 대부분 고정 마인드셋이 강한 사람들은요, 내 자존심을 세워주는 사람들하고 어울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성장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나를 더 성장하게끔 해주는 사람을 계속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뭐 안 좋은 소리, 비판적인 이야기 이런 거를 듣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는요, 배우자를 만날 때도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고정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계속 나를 이렇게 우상화시켜주고 나를 계속 인정해주고 나를 계속 칭찬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반면, 성장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계속 내 고칠 점을 이야기를 해주고요,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을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공과 인정보다 도전이 우선순위인 사람이 바로 성장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실패에 관련돼서도 정말 다르게 느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고정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실패를 한다는 것은 곧 나의 결함을, 그리고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숨겨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고정 마인드셋입니다. 성장 마인드셋 같은 경우는요, 내가 실패를 했다? 오, 내 실패는 나의 발전 과정이구나. 이 실패가 나의 디딤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를 고정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되고요, 성장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실패를 바로 흥미롭게 바라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실패를 하면 할수록 내가 더 발전을 할 수 있고 내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이 많아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장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리더와 함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대로 또 내가 성장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리더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성장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리더의 특징은요, 자신과 직원들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 그리고 믿음에 대한 부분 많이 익숙하시지 않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딱 이 두 분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리치 디보스
사장님과 JB앤델 사장님이 떠올르게 됐는데요.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사람들이 성공의 잠재력을 갖고 있고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줬을 때 누구나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발전 가능성과 믿음이 축약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장 마인드셋 하면은 내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이 성장 마인드셋을 좀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드실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 바로 칭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이의 능력을 칭찬하는 것은요, 고정 마인드셋을 키우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노력을 중심으로 칭찬하는 것이 이 성장 마인드셋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결과를 만들었을 때 그 결과에 대한 칭찬보다는 너의 그 노력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구나. 너는 정말 노력을 할 줄 아는 아이구나 라고 노력을 칭찬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실수와 실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녀의 능력에 대한 불안이나 우려를 하면요, 아이의 고정 마인드셋을 강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너는 왜 이런 걸 자꾸 못할까? 또는 그거에 대한 걱정을 하는 이야기들, 또는 부모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가 안 자고 그걸 듣게 되는 경우, 이런 상황이 생기면요, 아이의 고정 마인드셋이 점점 강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녀가 실패를 하거나 실수를 했을 때 이 좌절을 성장 마인드셋을 성장시킬 수 있는 이 배움의 기회로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좌절이라는 것은 포용의 대상이고 실패는 발전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자녀에게 꼭 이야기를 해주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여러분들의 자녀의 성장 마인드셋을 길러주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이해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떤 실패나 실수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결과적인 이야기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어떤 문제에 대한 그 깊은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장 마인드셋은 단순히 암기하고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정말 원리를 중요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많은 대화를 하고요, 그걸 이해시켜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어떤 실패나 어떤 실수를 하고 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냥 딱 집어주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됐을까, 또는 이걸 통해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을 통해서 이 아이가 내가 왜 그랬는지,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이해할 수 있게끔 많은 대화와 그 다음 많은 지지를 보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바로 모범에 대한 부분인데요. 진정한 교훈은 부모와 교사들이 성장 마인드셋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는 다 부모를 보고 자라잖아요. 그래서 앞에 말했던 어떻게 칭찬하는지는요, 바로 배움의 과정이 되고요, 어떻게 역경을 대하는지, 어떻게 실패와 실수를 대하는지는 아이에게 배움의 기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깊이 있는 이해에 집중하는지,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거를 내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내가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그게 아이에게 배움의 목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아이에게 성장 마인드셋을 길러줄 수 있는 사람을 되고 싶다, 또는 아이뿐만이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데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성장 마인드셋을 키워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가 먼저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이걸 모범으로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를 하면 다 노력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노력은 성장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노력을 해야 되는 이유를 알게끔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노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전혀 아니고요, 이유를 알고 노력을 할 때 그 성장 마인드셋이 제대로 길러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유가 없이 그냥 노력을 해야 돼, 노력을 해야 되는 전혀 성장 마인드셋을 길러주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내가 공부를 해야 되면 공부를 하는데 노력이 필요해가 아니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배움이 필요한지가 먼저 선행이 돼서 이해를 한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연결이 돼야 성장 마인드셋을 키워줄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성장 마인드셋을 길러주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그 이유를 찾고 그거에 맞는 성장 마인드셋으로 노력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른 태도를 보이게 되는데요. 기본 전제 같은 경우는 지능이 정해져 있고 지능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시작이 되지만 결과적으로는요. 고정 마인드셋만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현재 수준에 정체되고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반면에 성장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잠재력을 발휘해서 최고의 성과를 냅니다. 자, 이 최고의 성과는 지금 당장 만들어지진 않겠죠. 하지만 내가 노력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상,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뤄내는 그런 마인드셋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성장 마인드셋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세상은 강자와 약자 또는 승자와 패자로 구분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우려는 자와 배우려지 않은 자로 나뉠 뿐이다 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궁금하시지 않나요? 그럼 어떻게 성장 마인드셋을 키울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조금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마인드셋을 단련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고정 마인드셋이 아주 심한 사람과 그리고 성장 마인드셋이 분명히 드러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럼 그 두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언어를 쓰는지 그리고 어떤 역경이 닥쳤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등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인드셋을 단련해야 되는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꾸고 싶거나 열정을 쏟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요. 사람들은 누구나 배움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에 어떤 평가받았다고 생각하는 경험이 있나요? 예를 들면 시험 점수라든지 어떤 거절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쌀쌀맞은 태도를 당했다든지 해고를 당했다든지 저는 이런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마다 저한테는 새로운 두려움들이 많이 쌓이고 힘들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한 기분이 들 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을 하셨나요? 저는 20대 때는요 정말 우울한 기분이 들면 그 우울한 기분을 잊기 위해서 그거를 이겨내고 디딤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기 위해서 정말 게임에 많이 빠졌던 경험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우울한 기분이 들 때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자, 이런 여러 가지 태도와 삶의 방식이 여러분들의 성장 마인드셋을 길러주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하고 싶었는데 두려웠던 일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 일을 실행할 계획을 짜고요. 실제로 도전해 보시는 게 여러분들의 성장 마인드셋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당신의 영웅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멘토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분은 정말 멋진 분이다, 이분을 닮고 싶다 하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과연 그분은 정말 하나의 노력 없이 특별한 재능만을 가지고 특별한 능력만 가지고 성공을 하셨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저의 멘토님, 저의 영웅은요, 전혀 재능과 능력만 가지고 성공하시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요, 노력을 하다 보니까 재능과 능력이 발휘가 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에게 성장 마인드셋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요.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영웅이 되어보시는 건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잘하고 싶은데 잘 못할 것 같은 스포츠가 있었으면요.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스포츠는요, 또 운동은요, 당신에게 그리고 당신의 팀에게 아주 큰 유익함을 제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다섯 번째는 인간관계에서 정말 최악이었던 그런 거절이 있으신가요? 그 거절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내가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남 탓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비난의 원인을 찾아서 치유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사교적인 기술, 여러분들의 미래를 어떻게 하면 더 멋지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에 좀 더 포커스를 하시면 어떤 배움, 즐거움이 있는지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유익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바로 자녀에게 칭찬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신가요? 너는 발전하고 있고 나는 너의 발전에 관심이 많아 라는 이야기를 혹시 언제 해주셨나요? 아이들의 전략, 노력, 선택과 같은 그런 과정에 집중을 하고요. 그 과정에 내가 관심이 많다는 걸 아이에게 많이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 능력을 키우고요.
확장을 하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아이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여러분들과 아이의 성장 마인드셋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야기 들으면서 나는 어떤 고정 마인드셋을 갖고 있나, 성장 마인드셋을 갖고 있나, 많은 부분들이 혼동이 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명확하게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고정 마인드셋이 좀 더 강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성장 마인드셋이 강할 수도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성장 마인드셋으로 발전해 나가고 싶은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 누구나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이미 성장 마인드셋을 갖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누구나 이 성장 마인드셋을 키우는데 할 수 있다고 그 믿음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모두 성장 마인드셋을 갖추는 리더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